주시면 됩니다. 월요일 뉴스헌터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잇몸병 2천만 시대. 많은 분들이 잇몸 아픔으로도 한국 1등 금거래소 한국금거래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는 지난 2004년 국내 최초로 뉴스 제작과 편집에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오늘부터는 AI를 융합한 XR 콘텐츠를 국내 최초로 메인 뉴스에서 선보입니다. 앞으로 시청자와 함께 시공간을 넘나드는 새로운 뉴스 경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 전쟁이 확전될 조짐을 보이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큰 파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대규모 추가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또 공습을 넘어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동 14개 나라에 있는 자국민에게 즉시 출국하라며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김민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지역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동영상입니다. 바다에 떠 SBS 하정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걸프 국가들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중동 지역의 천연가스와 원유가 이 해협을 지나 전 세계로 운반됩니다. 가장 좁은 지점은 폭이 33km 정도인데 그나마도 수심이 얕아서 배가 다닐 수 있는 바닷길은 양방향 폭이 6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전 세계가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재행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로 여행 경보를 높일 방침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작전에 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최첨단 무기를 대거 투입하며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또 이란의 드론을 역으로 설계해 만든 자폭 드론도 처음으로 실전에 나섰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그제 SNS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레이더에 거의 안 잡히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침묵의 암살자로도 불리는 전략 폭격기 SBS 김태훈입니다. 미국은 이번 이란 공습이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정밀한 작전이었다며 장대한 분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군이 작전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군사작전을 승인하고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며 막판까지 연막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미 동부 시간 지난달 27일 오후 3시 38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이란 공격을 최종.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공격이 정당했다며 의회와 여론을 설득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특파원,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오늘 의회를 찾는다고요? 네,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헤그세스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과 중앙정보국 CIA 국장 등이 상원과 하원을 잇따라 찾습니다. 전체 의원에게 대이란 작전을 브리핑할 예정인데 기밀 유지 차원에서 도청 감청이 안 되는 특수시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왜 정당했는지를 의회에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공습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곽상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상군 투입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란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개시 직후부터 이란 국민에게 정부를 접수하라며 내부 봉기를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메시지도 냅니다. 미국의 거침없는 군사 행보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곳 바로 북한일 겁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생포에 이란 하메네이 폭사까지 반미 지도자를 겨냥한 전격적인 작전이란 점에서 다음은 북한이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김정은의 대미 전략도 복잡해질 거란 분석입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대선일로부터 정확히 1년 뒤 치러지죠. 4년 전엔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17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12명을 배출했습니다. 2010년 이후 최근 4번의 전국 단위 지선에서 민주계열 대 국힘계열의 그 전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격전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2승 2패로 팽팽했습니다. 이어서 인구 1370만 명으로 유권자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2번씩 이기고 져서 2대2를 기록했습니다. 야당은 사수, 여당은 탈환에 나설 부산. 2018년 한 번은 민주, 나머지 3번은 국힘 계열이 승자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통합이 변수로 떠오른 대전과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에서 민주당이 2번 이겼고 자유선진당 1번, 국민의힘 1번입니다. 충남은 3.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입니다. 다음 달 20일 전까지 서울시장 후보를 뽑기로 한 민주당의 경선 후보는 김영배 의원. 거기에 SKT 고객만 누리는 혜택까지. 제철이라 혜택 참 좋다. 제철 갤럭시는 역시 SKT가 제맛. SK텔레콤. 최고의 이륙을 원해? 저희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모두에게 수염을 붙여줘. U+만의 구글 원팩 요금제와 이건 왜 안 보여? 내 프라이버시야. 갤럭시 S26이 만나 일상을 심플하게. 스포츠 뉴스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이 일본 오릭스와 마지막 평가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간판 타자 김도영과 안현민, 한국계 위트컴 선수가 나란히 초대형 홈런을 터뜨리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오사카에서 전영민 기자입니다. 영웅이 아닌 17살 고등학생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여자 축구 아시안컵에서 북한이 우즈베키스탄을 3대0으로 완파했는데요. 골잡이 명유정 선수가 혼자 3골을 몰아쳤습니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정월대보름인 오늘 하늘 올려다보셨나요? 지금 밤하늘 올려다보시면 일부 달이 가려지면서 붉게 변하는 개기월식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강원 산지는 사흘째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눈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건 누적 적설입니다. 강원 산지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향로봉에 65cm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사흘째 동풍 강수가 이어지면서 강원 산간 지역에 강수가 집중되고 있고요. 내일 새벽까지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습설이라서 안전사고에 우려가 되지만 봄철 산불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위성 영상을 통해서 구름 모습 보겠습니다. 지금 구름대가 대부분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개개월식으로 붉게 변한 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도 서쪽 지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동쪽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상 1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자,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밤에 중부와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금요일에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캐주얼 게임만 바라. 요거 크림. 이어서 틈만 나면이 방송됩니다. 다이슨의 새로운 로봇 청소기